경남 서해 땅끝 마을에 있는 외목항. 고기잡이 출항으로 분주해진 낚싯배도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배 한 척이 있었으니 어라? 배가 아니라 요트다. 바람을 타다와 노아가 합쳐진 순 우리말로 빨리 가는 돛담배를 의미하는 타노아호. 요트 주인은 과연 누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에 도전했던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요트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룬 김승진 선장. 드디어 바람이 왔어. 드디어 바람이. 오늘 쫑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바람이 오네. 홀로 외로움과 파도와 싸우며 7개월 동안 항해를 이어간 김승진 선장. 200일이 넘는 항해 동안 그는 바다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낀 짜릿한 쾌감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데. 맛있지? 화내는 거. 힘들 때마다 그의 벗이 된 친구들. 그는 왜 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했을까?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를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고 야, 이런 모험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한 14년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요트 위에 로빈슨 크루소라 불리는 바다의 영웅 김승진 선장. 한때 다큐멘터리 PD로 일했던 그는 모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해양 모험가로서 인생 후반전의 문을 열었다. 이 돌풍 때문에 돛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나중에 그 남극해에 내려갔는데 거기는 평상시에 4-5m 파도가 쳐요. 늘 그 거대한 유빙들이죠. 얼음 덩어리들이 산만한 것들이 앞에서 이렇게 떠 있으니까 부딪히면 위험하거든요. 내가 14년 동안 그리워했던 모험을 하는데 외롭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 행복했습니다. 그가 생활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김승진 선장. 이곳이 이 배 사롱인데요. 메인 거실 같은 데고요. 부엌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 오븐, 가스 테이블 이게 아시는 것처럼 흔들리죠. 파도에 흔들려도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흔들리네요. 네네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부엌과 침실, 화장실,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갖춰져 있다. 요트로 긴 시간 바다에 나가는 것은 일반 항해와는 달리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트 점검은 그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그리고 요즘 그와 함께한다는 선원들. 많이 솔선수범하시고 오히려 또, 먼저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는 안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네, 약간 좀 깨부린다는 그럴 때 좀 반성하게 되고 스스로 올해는 40명의 사람들과 함께 261일간 항해를 떠났던 김승진 선장. 때론 두렵고 걱정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귀한 경험을 얻었다.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를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는데 이걸 안 즐기고 가면 아쉬울 것 같아요, 인생이.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된 요즘. 파도 위에 흔들리는 시간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제 인생이죠. 네, 그리고 저의 비전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세계 최고의 스포츠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다와 사랑에 빠진 해양 모험가 김승진.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항해사의 인생. 지금 시작한다. 네, 김승진 선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장님. 네. 안녕하세요. 왠지 그 성악하시는 분이다. 예. 우리가 예. 그 수염을 일부러 기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수염이요 공이 많이 듭니다. 관리하려면 그러시죠? 그 깎는 것보다는 좀 덜 공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만 정리하면 되니까 네. 좀 편하긴 합니다. 일부러 기르시는 거예요? 네네, 일부러 기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다른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이 빨리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른 지 벌써 30년 됐습니다. 30년 예, 젊은 시절부터 계속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저희 같은 직업이 이제 좀 각인이 돼야 되니까 저도 이제부터 길러봐야겠네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근데 영상에서 뵙는 것보다 좀 이렇게 많이 홀쭉하세요. 영상보다 지금 살짝 쪘습니다. 영상에서는 막 몸이 좀 좋으신 걸로 봤는데 벗으면 좋아요. 그냥 벗고 얘기하시죠. 벗고 얘기하시죠. 아니 근데 요즘에 강연을 엄청 많이 다니신대요. 예. 이렇게 뭐 요트 타고 이렇게 항해하시면서 그때 돌아다니실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힘드신지. 육지에서 다니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요즘은 주말에도 일정이 차 있어서 예. 피곤할 정도로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예. 네, 바다에 나가면 저는 휴식이거든요. 그래요. 모험이 오히려 저에게는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어부들이 육지에 나오면 멀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는 괜찮은데. 아 맞아 그러신가 봐요. 육지멀미. 육지 멀면 안 하는데요. 육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 항해를 하는 도중에 왜 간혹 육지에 들릴 때 있잖아요. 예. 기항세계 일주할 때는 그럴 때 육지에 올라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음 항해 준비도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좀 그 출입국 수속도 네, 해야 네. 되고 훨씬 더 피곤해요. 요즘 이렇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베이비에서 했으면 굉장히 편안하시게.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배 같아요. 넘실. 죄송합니다. 저기 옛날 개그 넘실. 옛날 개그 한 번씩 하시거든요. 예. 짠짜라라라 짠짜라. 넘실. 자, 한재준 의원. 예. 우리 선장님 프로필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필을 멋지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승진. 1962년 충북 청주 출생. 한성대학교 미술과를 나와 일본에서 비주얼 아트를 공부. 일본 후지 TV에서 카메라 감독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독립 다큐멘터리 피드로서 중국 국경의 북한 난민 꽃제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퀄리티 높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으로 살기에는 그의 가슴에 바람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돌은 요트 한 척을 구입, 세계 일주를 시작한 김승진 선장. 2010년 항해 인생을 시작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지난 2014년에는 209일간의 단독 무기항 무원조 세계 일주의 성공. 이게 국내 최초입니다. 자, 이쯤에서 박수! 네. 예. 넘실. 네. 자, 그리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61일간의 기항 세계 일주의 성공. 바람 타고 세계를 누비는 영원한 해양소년 김승진 선장을 격하게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넘실. 근데 그 단독이란 말은 뭐 혼자라는 뜻인 것 같고요. 네네네. 무기양, 무원조라는 말은 조금 생소해요. 이게 그렇죠. 어떤 뜻인가요?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모험이기 때문에 혼자서 항구에 들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논스톱이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 들리지 않고 원조받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요트 타고 돌아오는 그런 모험입니다. 굉장히 지구 한 바퀴 도는 걸 쉽게 얘기하시네요. 국내 한 바퀴 돌듯이. 동료 산책까지.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네. 동력도 아니고 그냥 바람의 그렇죠. 힘으로만.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사를 이렇게 막 쳐서 보니까 무동력이란 말이 무조건 따라 붙더라고요. 무동력은 사실 뭐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동력을 사용하려면 연료가 필요한 연료를 실을 수가 없어요. 네, 지구를 한 바퀴 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긴박한 상황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할 때 사용한다. 그럴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준비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바람의 힘에 의해서 항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바람과 해류만으로 이용해서. 그래도 해류 조류도 약간 이용하죠. 근데 세계 일주에 성공하셨는데 네네. 이 성공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혼자 사는 모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영국의 그 세일링 속도위원회 네. 기본적으로 정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지구의 적도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그 4만 킬로미터 이상 항해해야 돼요. 길게. 그리고 적도를 2회 이상 통과해야 됩니다. 적도를. 그리고 모든 지구상의 경도를 다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든 서에서 동으로든 한 바퀴 돌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출발한 항구로 반드시 되돌아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인정해 주는 건가요? 그게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 개인 그 기록을 위한 항해라면은 미리 그 영국의 네. 속도위원 그 세일링 속도위원회 네. 미리 신고를 해요. 그럼 그쪽에서 사람이 파견이 돼서 장비를 부착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기록 경기의 개념이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위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 모험을 성공시키느냐 네. 완주가 목적인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거기까지 안 하고 한국 그 기록원 미리 보고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뭐 모험 쪽으로 보면 이제 개인적 양심에 맡기는 거네요. 갔다 왔는지. 그렇죠. 근데 아마 그게 그건 뭐 평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위치가 다 표시가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는 10분에 한 번씩 인공위성으로 자신의 위치를 쏴 올립니다. GPS로 이렇게 예, 딱. 예, 예. 속일 수가 없겠네요. 그럴 수가 없죠. 잠깐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전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어떤 한 분이 저기 계신 한 분이 이거 다 100% 구라라고. 구라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입에 거품을 예, 물고 본인이 아니. 뭘 어디 제가 좀- 해군 해군 출신인데.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예, 사실 제가 이제 배를 접하면서 예, 저희가 나가면은 이제 피항을 자주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막 261일 막 이러니까 네, 네, 네. 그 이렇게 무동력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까 이제 회의실에서 불하다. 아니 그게 뭐냐면 이제 나갔다가 네, 네, 네. 이제 일기예보를 듣고 네, 네. 해일이나 뭐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네, 네, 이제 네. 그 동력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 이제 좀 준비해 놓은 거. 네. 그걸로 잽싸게 약간 안전한 곳을 피항을 가는 게 아닐까. 그다음에 다시 또 일기예보가 좋아지면 다시 무동력으로 또 이렇게 항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예. 예를 들어서 그 태평양 한복판에 있으면요 네. 거기서 피항하는 데까지 아마 1,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태풍은 하루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트는 네. 인간이 만든 탈 것 중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태풍 속을 4회 정도 항해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리고 요트는 태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럼 막 요트가 막 뒤집어질 수도 간혹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데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원력이 있어서 그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뒤집어졌다가 다시 서서 일어나요. 어떻게처럼 이렇게 서서 예. 밑에 그 무거운 무게추가 달려 있어요. 그 무게추의 무게가 배 전체 무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서 쓰러지더라도 예.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안전한 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피디님이 그거를 사전 회의 때 그렇게도 막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도 근데 끝까지 하다. 그래, 알고 봤더니 해군이라는데 해군 홍보단이라대. 아니 정말 아니 그래도 배를 9개월 탔으니까 근데 2개월 아니 탔는데 2시간 반 이상 탄 적이 없대요. 정말로. 아니 그러면 거기 아까 예비로 네, 네. 그 뭐 동력을 예, 있죠. 예. 그건 왜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출발할 때 네. 봉인을 하고 떠나요. 기아복스를. 예, 봉인을 하고 경찰관이 배에 봉인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출발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 대한민국 해군 출신으로서 261일을 네네네. 바다에 있었다. 209일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209일. 네, 네. 200일을 넘게 있었다는 건 저는 사실은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심정은 네. 이제 한재진 위원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네, 보시는 그럼요. 분들도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맞아요. 네,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왜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하나하나 얘기를 좀 나눠보게요. 아니 이 방송을 아니 웃을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그 해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면 해군 출신들은 배를 타봤기 때문에 약간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해군 홍보단 씨. 예. 처음에 이제 그 세계 일주를 이제 하셨는데 계기가 있으실 겁니다. 계기가 있었죠. 제가 39살 때일 겁니다. 네. 39세 때
당시에 저는 그 다큐멘터리 PD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요트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요트를 가지고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태평양을 건넌다면 딸아이에게 굉장히 자연을 손쉽게 가르칠 수 있겠구나. 자연의 그런 그 알고리즘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트에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되잖아요. 타보기도 해야 되고 남의 배를 빌려서 타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본에 갔다가 우연히 그 일본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이게 7개의 바다를 건너서라는 책인데 그 책이 그 26세 젊은 청년이 저와 똑같이 단독 무경력 세계 일주에 도전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네. 그 책 다 읽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20년 이상 해왔는데 이런 요트의 모험의 세계가 있는 줄을 그때서야 안 거죠. 그래서 딸을 데리고 태평양을 건너기보다는 이제 제 꿈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 단독 무경 요트 세계에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14년 걸렸네요, 도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맘먹고 실제로 도전하기까지. 네, 39살에 마음먹고 53세에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요트에 탔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네. 하루 일과 정말 저는 이렇게 좀 게으르고 좀 릴렉스한 걸 좋아하는 그런 그 타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커피부터 마십니다. 바다를 보면서. 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것은 커피의 농도가 중요해요. 농도요. 뭔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났을 때는 농도가 굉장히 짙게, 진하게 마셔요. 그런데 별로 한 일이 없으면 아주 묽게 마시죠. 그게 이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스캔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배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왠지 눈이 끌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서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면 나사가 풀렸든지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몇 차례씩 스캔 활동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라든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늘 가정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뭐 먹지? 메뉴를 어떤 메뉴로 요리할까? 재료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야채 종류도 뻔하고요. 말린 재료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7개월 동안 질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양념을 바꾼다든지 재료를 조금 바꾼다든지 해가면서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겸 점심이죠. 항해를 할 때는 2차례만 식사를 합니다. 보통 아침 저녁으로. 왜냐하면 운동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부담스럽고 살이 쪄요. 방지하기 위해서 2끼만 먹고요. 또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건 요즘 2끼만 먹는데 아점 먹고 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늘 있는 일이지만 내 방향, 항해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세 세팅 상황 그리고 육상 지원팀하고 하루에 2차례씩 통화를 합니다. 위성 전화로 통화하면서 앞으로 기상이라든지 바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보를 듣고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걸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죠. 그리고 늘 제가 항해하고 있는 상황을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촬영하려고 하니까 카메라 한 8대 정도 활용을 했는데 많이 찍을 땐 5대를 동시에 틀어놓고 녹화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되니까요. 그런 촬영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낚시 같은 거 안 하세요? 사실 낚시는 제가 가능하면 안 해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 배에서 하는 낚시는 트롤링이라고 낚싯줄에 가짜 미끼를 매달고 끌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에요. 배를 뒤에서 당기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배 속도에 차이가 나요. 배한테 미안하잖아요. 배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때만 낚시합니다. 저는 생선을 싫어하시나.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실 정도예요? 그럼요. 이 배라는 것은 물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큰 배를 이렇게 밀고 있어도 배는 밀립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줘요, 물에서는. 그러니까 미끼를 하나 매달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당겨보면 꽤 무겁거든요, 저항이. 그 정도를 뒤에서 계속 당긴다면 예를 들어서 0.5%만 속도의 차이가 있어도
길게 보면 나중에는. 꽤 큰 차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거네요. 항이라고 하는 것이. 예, 왜냐하면 느린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게 돼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무섭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선장님은 그 망망대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감동이죠. 네, 여러분들 왜 가정집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명작 그림 같은 것이 걸려 있으면 처음에는 감동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벽으로 돼버리거든요. 네. 내 이제 의식에서는 사라져요. 똑같으니까. 네, 늘 똑같으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데 자연은 수시로 변해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그림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이렇게 지겹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늘 변하고 제일 아름다운 순간은 구름의 생성과 소멸이 보일 때 하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30분 만에 구름꽃이 쫙 핍니다. 그러니까 점점 구름이 갑자기 동시에 생겨요. 전체 하늘에서.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동시에 다 없어져요. 와. 이런 모습은 항해를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도회지에서는 오랫동안 하늘 볼 일이 없잖아요. 네. 방금 이 얘기하시면서 얼굴 표정이 맞아요. 너무 밝아지세요. 천상 바다 사나이네요, 진짜.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 모습 보고 그러니까요. 있으면. 지금도 빨리 가서 배 타고 싶으신가요? 바다에 나가면 좋죠. 네. 그럼 아까 가장 중요한 그 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해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뭐 생필품 네.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그 출발 전에 다 싣고 떠납니다. 싣고. 네, 물, 음식, 식재료 네. 모든 것을 다 싣고 떠납니다. 그러면 한 200일 넘게면은 한 6개월이 넘는 건데. 8개월분 준비하죠. 그러면은 그걸 그 요트에 다 실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전에 이제 요트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들어와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적재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렇죠. 거실이 궁금하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 싣고도 가능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납 공간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거실을 깨끗하게 비워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물과 음식의 양이 작은 것에 놀래하시더라고요. 그 씻는 거랑은 어떻게 하세요? 씻는 것은 뭐 100% 바닷물로 씻습니다. 그 계속 짠물로만 씻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피부에 안 안 피부에 좋죠. 오히려. 그래요? 오. 그 짠물이요? 네, 상관없습니다. 민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바닷물은 비누는 안 녹아요. 거품이 안 납니다. 딱딱해져요. 네. 그런데 샴푸를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샴푸는 거품이 나요. 세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샴푸로 이제 바닷물을 뿌리고 예. 샴푸로 다 닦은 다음에 다시 바닷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요. 그다음에 마른 수건을 제가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한 150장 정도.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빨리 닦아버리면 소금기가 안 남습니다. 마르기 전에 빨리 이렇게 닦아야 되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씻으세요? 더운 지방에서는 하루에 많이 2차례. 어. 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요. 추운 데서는 못 했는데 한 45일 정도 못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가려워서 머리 가렵고 몸이 가려워서 밤에 일어나서 생수로 닦은 적이 있어요. 못 참겠어. 밖이 너무 추우니까 위험해서요. 못 나가고 생수로 머리 감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정말 무슨 여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좀 제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두렵지 않았나요? 이런. 근데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좀 두려웠을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물론 두려울 때도 있죠. 그리고 또 혼자시니까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간혹 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럴 때면은 그 패닉은 안 일어나죠.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그리고 이 상황을 빨리 안전하게 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적합하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시나리오를 얼른 그리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이게 셋업? 네, 셋업이라든지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 짜릿해요. 오히려.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와, 드디어 책에 한 줄 쓸 내용이 생겼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야 한 줄 쓸게 생겼네. 자, 좀 전에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죠. 직접 찍은 네. 상어 돌고래입니다. 입이 뾰족하지 않은 돌고래인데요. 둥근 머리 돌고래. 굉장히 커요. 한 4m 정도 돼요. 같이 가는 거네요. 네. 저도 저런 모습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야. 굉장히 크죠. 와, 괴물 같지 않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 너무 예뻤어요. 이건 묵양색일 줄 알 때 예. 영상인데요. 돌고래들이 주변에 수백 마리가 모여서 돌고래 촬영하러 물속에 들어갔을 때 위험하진 않은 건가요? 그게? 돌고래는 위험하진 않죠. 상어가 나타났다. 돌고래 찍으러 들어가셨는데 상어를 만나신 거예요? 이때는 좀 제 인생 최대 위기였죠. 최대 물속이지만 땀나셨을 상황이네요. 예. 예. 완전히 온몸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거요? 예, 상어. 어머, 저기 가까이? 어머. 아니 빨리 헤엄치실 생각을 해야지 또 그걸 찍으셨어요? 피하면 도망가면 쟤들은 와서 물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돌아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마지막에 잘 피해서 배로 올라오는 거예요. 와, 보는 제가 막 손에 땀이. 진짜 호흡이. 와. 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서 그 예전에 조스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이게 마치 깔려있는 그 장면인데. 마지막에 사실은 정말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굉장히 허세적인 말투였는데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제가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밀었어.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시는 상어를. 마지막 장면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네. 상어 촬영하고 있었던 카메라 180도 돌려서 저의 놀란 모습 촬영하잖아요. 그 와중에. 프로근성. 그 와중에. 그 상어가 코스염을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네, 맞습니다. 아니, 저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얼어버렸을 것 같아요. 정말요. 처음 상어 봤을 때는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99%였습니다. 바짝 긴장했고요. 너무 긴장해서 상황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잘만 대적을 하면 살아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다행이었던 것은 상어를 피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들어두시면 아마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 몰라요. 네. 상어는 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전부 먹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어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수영을 해서 도망가는 행위는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지식을 약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멀리 있을 땐 도망쳤습니다. 근데 가까이 왔을 땐 돌아서서 정면으로 상어를 보고 대적을 했어요. 셀카봉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찌르는 척을 하니까 상어가 피하더라고요. 셀카봉으로 상어를 물리치신 건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건 거리가 있을 때는 헤엄을 치시고. 예,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땐 돌아서서 정면으로 싸우고 근데 싸운다기보다 그냥 위협만 하는 정도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협했는데 그냥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좀 다른 나무이 필요하겠다.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머리가 막 회전이 되면서 물려고 달려들면 발끝에 오리발을 신었잖아요. 그래서 오리발을 물게 하고 손가락으로 발을 찍어 이렇게 어머머머. 계획을 세우죠.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셀카봉으로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상어가 다시 돌아서더라고요. 그때는 벌써 한 서너 차례 제가 이제 그렇게 위협하면서 피했기 때문에 배가 비교적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배 위로 뛰어 올라갔죠. 정말 구사일생이네. 이렇게 오리발 신으니까 왜 사다리도 안 밟히잖아요. 네. 걸리고. 그래서
이 몸을 사다리를 잡고 몸을 뒤로 돌려서 뒤꿈치로 밟고 올라갔어요. 몸을 S자를 틀어가지고 걷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긴박한 상황이라. 그때 이제 배에 올라오셔서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올라오줄 쓸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니요, 이게 올라오는 순간 아 이거 내가 놀란 모습 찍어야 이게 편집된다 그래서 얼른 카메라 돌리고 오 하고 이렇게 놀란 모습 딱 촬영했죠. 그래도 진짜 리얼하던데요. 제가 찍고 나서 봐도 확실히 공포스러웠던 표정이 리얼이니까요.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그때 카메라 안 돌렸으면 못 찍었잖아요. 항상 카메라쟁이. 그러니까. 뭐 많은 상황들을 겪으셨지만 뭐 상어처럼 또 위험했던 순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저문 아닐 거고. 오른쪽 방향이 정면 방향인데요. 분명합니다. 여기 레이더상의 크기로 봐서 선박이 분명하고요. 마주오고 있습니다. 남극하기를 항해할 때인데 안개에 쌓여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저 정도 파도도 되게 센 파도인데요, 그죠? 세죠. 그죠? 일부러 신호를 보내시는. 저거는 이제 항해등이 파도 때문에 다 깨졌어요. 그래서 예비 항해등을 켜놓은 겁니다. 혹시 선박이면 저를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 가려고. 네, 그리고 이렇게 무전을 시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무전을 시도해도. 그래서 나중엔 혹시 이거 Somebody read me. This is sailboat Arapani. CQ라는 신호는 그냥 무선 통신할 때 누군가에게 들어라 들리는 그런 뜻이에요. 배가 아니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얼음 덩어리가 제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생각나요. 맞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배 방향 바꾸는 겁니다. 부딪히니까. 네. 근데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력을 안 해줘요. 네, 바람 잘 부는가요? 레이더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끔찍한 끔찍. 지금이 제일 최악인데요. 한 50m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저런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위험합니다. 레이더에 안 잡혀요. 저는. 아, 파도보다 오히려? 예, 파도 높이가 비슷한 것들은 안 잡힙니다. 저런 거대한 것들은 잡힙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파도가 어마어마하죠. 저건 제가 일부러 네. 유빙을 좀 가까이서 촬영하고 싶어서 천상. 예, 구경도 하고 싶고 해서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림 욕심이 많으시네. 정말 도전 가시는 분. 네. 지금 파도가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내가 배 카메라 고정돼 있으니까 사실은 바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심하게 분들이 흔들리거든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오 가까운 곳에 완전히 지금 그 유빙에 포위당했습니다. 사면 유빙입니다. 저런 게 와서 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 아마 크게 상처나면 침몰하겠죠. 그러니까. 오 정말 멋집니다. 네. 정말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유빙이 나타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신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네. 보는데 네. 신나신다고 그러니까. 네, 아니 말투부터가 네. 뭔가 이렇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정말 그 한 줄을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영상을 생각하신 건지 말투가 막 그냥 답답해서. 업돼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이게 사실은 모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태풍 속에 모험이 아니고서 갈 수 없잖아요. 평상시에 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험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태풍 속에 뛰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던져주죠. 그거에 대한 쾌감이 모험하는 맛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센 거를 찾게 되잖아요. 더 극한의 것을 가보고 싶고 막 이러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자기가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요. 네, 준비도 필요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험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이외에 그 변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일단 떼놓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고 저는 시도합니다. 도전은 하되 무모한 도전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무모한 것은 아니고 물론 위험은 늘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죽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험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영상 봐도 영상을 계속 찍으셨어요, 본인을. 네. 뭐 기록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소통하는 데는 가장 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요트들이 대략 한 100명이 좀 안 된다고 해요. 성공하신 분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요트 세계 일주에서 시도를 했는데 네. 영상을 자세하게 기록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죠. 최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뉴스에서 좀 다뤄지고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 영상 기록을 충실하게 한 덕분에 네. 그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면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국민들께서 이제 아시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것을 소통하는데 가장 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해시키는데. 네. 자, 모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가장 즐거웠던 일은 수많은 사람들과 항해했다는 것이고 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항해를 했던 것이다. 그 같은 조건이지만 그 안에서 희로애락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네, 그럼요. 예. 얼마 전에 또 같이 다녀오셨죠? 네네, 몇 분 그- 정도 함께 하셨죠? 한 40여 명 정도 이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은 한 6사람, 예.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구간별로 네. 자기가 원하는 때 와서 타고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항해를 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을 그 적재적소에 편성도 해야 되고 그 분란이 없게 이끌어 가야 되고 이런 중재 역할 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저희들은 태풍 속에서도 항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태풍을 겪는 사람들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배에서 좀 겁이 나는 현상들, 이상한 현상이 갑자기 생기면 전원이 다 선장의 얼굴을 봐요. 그렇죠. 네. 선장의 얼굴이 이 상황을 이제 안전하게 받아들이는가, 놀라고 있는가를 먼저 관찰합니다. 이제 제 표정은 늘 그냥 그 변화가 없으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웃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가 금방 다시 돌려요. 근데 그때 선장이 긴장했으면 선원들이 긴장합니다. 놀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런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타고 일주하신 배 이름이 무기양색일조. 예, 예. 무기양색일조 아라파니호입니다. 아라파니. 아라파니. 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순 우리말인데요. 예. 왜 우리 바다를 아라라 그러죠. 아라뱃길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라라는 바다라는 단어를 따왔고요. 예. 파니는 달팽이의 우리의 옛말이랍니다. 요트는 천천히 가지만 굉장히 멀리 항해를 하잖아요. 달팽이도 그렇대요. 산란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 여행을 한대요. 예. 그 가장 느린 요트하고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 달팽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름 예쁘죠? 예뻐요, 이름. 너무 예뻐요. 아라파니. 근데 정말 그냥 정말. 풀어서 바다 달팽이라고 해도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예. 이게 순 우리말입니다. 네, 네, 순 우리말입니다. 아, 두 외국어인 단어를 줄 합성한 거예요. 예. 외국 사람들도 쉽게 기억을 해요. 한번 이야기해주면. 그렇죠. 네. 이 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에 유물로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네. 세계 일주를 한 배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그 요트 모험을 한 배니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거죠? 네, 전자기는 대한민국 거죠. 네. 지금 타시는 배는 무슨 호예요? 타노아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타노아. 네, 그것도 이제 순 우리말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우리 바람을 타다 이런 말 하죠. 네. 파도를 타다. 네, 그 네. 타를 거기서 빌려왔고요. 예. 노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노아가다 빨리 달리는 돛담배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에 지금 요트 레이싱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빠른 이미지의 요트 이름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바람을 타고 빨리 달리는 돛담배 그런 의미로 타노아라고 지어봤습니다. 레이싱에서는 아무래도 속도가 중요할 테니까. 네. 장명도 보통 센스가 아니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그 여러 명이 함께 뭐 이렇게 생활할 때 엄마의 걸, 아빠의 걸 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적정한 인원 수가 있나요? 어느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요트 여행은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게 낫고 셋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다.
이런 말 있어요. 네. 둘은 왜? 둘이 하면 예. 그 처음에는 불만이 있어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 그 예의상. 그러다가 점점 사소한 불만들이 쌓여가면 네. 나중에 분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항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의견이 다르고. 예, 도순 또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왜 너는 요리를 안 하느냐, 나는 요리를 하는데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분쟁들이 생겨요. 그럴 것 같아요. 바다 위에서 딱 둘이 있는데 둘이 다툼이 나면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요. 근데 이성 간에는 그런 트러블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동성하고만 해서 살짝 한번 넣어봤는데 안 무시네. 그래서 동성들 단둘이서 이렇게 요트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둘보다는 셋이 낫고. 네.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4명은요? 4명, 5명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 대화가 다양해져요. 그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번에 항해를 해보니까 아 이건 색다른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혼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기에 이제 배라고 생각하고 요트라고 생각하고 네. 딱 여기서 누구 한 명 버려야 돼. 5명 너무 많아. 아, 이 배에서 네, 이 배에서 누구 한 명 버려야 돼. 이때 그럼 누굴 놓고 가고 왜 싶으세요? 무덤을 파지? 네? 아니 저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저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떼어드릴게요. 아니 선장님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생존할 자신 있어요. 저희는 다 죽는 거 아니 아닌가요? 정말 다행인 게 여기서 한 분 뽑히는 사람 피디님이 오늘 마지막 간다고. 근데 다행입니다.